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토가 유금을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풀이도 아울러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진토가 유금을 만나면은 진유로 우리가 합을 한다 그럽니다. 진유합. 이 진유합은 이제 육합이죠. 사주에는 지지로는 삼합, 방합, 육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합은 기해합이고 방합은 세합입니다. 이건 기해합, 이거는 세합이죠. 근데 육합은 뭐냐면은 이 개인적인 합이다. 이 개인적 합. 또 개인적인 합이면서 감정적 혹은 감성적 합이다 이겁니다. 감성적 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의 개인적인 합이고 나의 개인 감정이나 감성의 합이기 때문에 이 육합은 일지를 기준합니다. 일지를 기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월 일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진이 있으면 이렇게 월에 유가 있거나 시에 유가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육합 그렇게 하고 육합적 성향이 발휘가 되는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개념을 못 잡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진유합이 연월에 예를 들어서 있다. 이것도 그냥 육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육합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육합이라는 작용은 글자만 있다고 해서 육합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육합은 개인적인 합이기 때문에 일지는 나의 자리죠. 나의 영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리와 합을 하는 게 진정한 개인의 합이고 또 나의 감정의 합, 감성의 합이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연월의 자리는 뭐예요? 조상과 부모의 자리 아닙니까? 이건 나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진유합이 됐다 그래서 이걸 진유합적인 성향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토생금 그러죠. 진유합을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거는 육합에서 알아둬야 할 거는 만약에 월에 진이 있고 만약 시에 이렇게 유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이걸 그냥 뭐 육합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 바탕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야지 정확한 통변을 할 수 있지. 그냥 제멋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유는 이렇게 유는 왕지죠. 왕지. 그러니까 진토는 유금과 합할 때는 뭐예요? 왕지가 연결되어 있는 토생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변화무쌍한 성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토는 변화의 주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유합을 하게 되면 유금은 뭐냐면 대상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체성이기 때문에 진토 안으로 진유합이 되면 진토 안으로 들어가서 진토의 규칙이나 질서를 만든다 이거죠. 규칙이나 질서. 원래 유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뭘 분별한다, 구별한다, 정리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진토 안에 들어가서 규칙이나 질서를 잡는다 이거죠. 진토는 뭐냐면은 번지는 거고, 밖으로 확대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거기에 대한 이 번지고 펼쳐지는 데에 대해서 유금이 안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규제를 하고 질서를 이제 줘야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진토가 변화를 주도하는데 변화를 어떻게 주도하나 이겁니까? 주도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진유합이 되면 유금을 받아들인 상태로 유금의 간섭이 이루어진 상태로 변화가 된다 이거죠. 그것이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변화의 질서가 형성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은 변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유금한테. 이거는 진토는 뭐냐면 계속해서 변화해서 새로워지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금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금한테 의지를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유금 때문에 유금은 정리하고 분별하는 힘이죠. 진토가 개입함으로 또 유금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이 정리하고 분별하는 힘인데 진토는 뭐예요? 진토는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금이 갖고 있는 이렇게 날카로움이 진토가 개입함으로써 무뎌진다 이거죠. 긍정적이면 유연해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날카로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면은 칼이 안 든다. 점점 유금다움이 무뎌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유합에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무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들이 어느 합 입장에서 주변 조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진유합이니까 어떻다 단정지어서 획일화시켜서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기본을 갖추어서 이치를 깨달아서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시 돌아와서 진유합은 뭐예요? 생합이죠. 생합. 합에는 생합과 극합이 있죠. 생합이면서 오행상으로는 토생금이 되죠. 그래서 진토는 습토이고 변화를 주도합니다. 사주에 일과 월의 진토가 있고 일과 월의 진토가 있고 일과 월에 이렇게 진토가 있다 이겁니다. 진토가 있고 조절이 잘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조절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를 조절하는 건 뭐예요? 목이나 금으로 조절해야겠네요. 다시 말하면 극하거나 설을 해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목으로 소토가 잘 안 되면 이 진토는 변화하는 건데 변화하는 걸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조절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는 잘 유지한다고 하는데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나 네 것이 구분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집안에서 볼 때는 거실에 있을 것이 주방에 있고 또 심지어는 TV 리모컨이 어떤 때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구분이 딱딱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토가 많아서 습이 조절이 안 돼 있다면 습이 과해지는 거죠. 그러면 토가 많게 되면은 토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수와 화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진토는 뭐냐면 수를 뭐예요? 한정 짓죠. 수를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약해지죠. 그 다음에 화는 뭡니까? 설기가 되죠. 그래서 진토가 왕하게 되면 수와 화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습이 많아서 이렇게 생기는 병은 뭐냐?
피부병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습해서 습진 같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 피부병 같은 겁니다. 뭐 무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예, 유금은 뭐예요? 조화죠. 유금은 조화다 이겁니다. 유금은 조화하고 분별력인데 더 디테일하고 짜임새가 있는 게 유금인데 유금과 신금을 이제 구별을 해보면 신금이 분별하는 것은 대충입니다. 크게 대략적으로. 유금은 아주 디테일하게 유금의 모양은 각이 탁 서 있습니다. 엣지 있게. 유금은 확실하게 한정된 영역하다 이거예요. 선 그어서 구분 지어 놨다 이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병에 담아서 숙성 중이다 이거죠. 신금 때는 분리를 해서 대충 담아 놓은 건데 유금은 청매실을 따로 담아 놓은 거죠. 유금은 숙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금은 숙성. 이것을 포양이라고 하거든요. 유금은 발효세균과 숙성이기 때문에 발효세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효세균. 그래서 유금은 공간적 형태로 구분이 분명하다. 과정을 보면은 숙성되고 있는 것이다. 숙성되어 있다는 것은 치료의 힘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치료의 힘. 유금은 숙성, 발효. 이거는 뭐예요? 치료의 힘도 된다 이겁니다. 치료. 그러니까 치료의 힘이니까 약도 되고 또 어디에 한정지어서 특화된 것이다 이거예요. 명에 유금이 하나 정도 있으면 치료적 특징을 갖고 있죠. 신금의 치료는 전체성을 띠니까 국가적인 것, 마을 전체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하고 유금은 개별적인 것, 어디 특화된 것입니다. 진토가 유금을 만나서 토생금으로 방향이 형성됩니다. 토가 강하고 유금이 약하면 이것을 매금이라고 하죠. 매금. 토 입장에서 금을 쓰려고 하면 습한 진토가 자기 입장에서 규칙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진토가 유금을 받다는 것은 진토가 섞이고 변화하는 것의 질서를 갖는다는 것이죠. 진토의 흐트러짐의 변화가 일정 부분 패턴을 갖게 됩니다. 유금을 보면. 그래서 진토가 강하고 위치가 진토에 있으면 흐트러지려는 것이 강한데 이 처음에는 조절이 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토적 성향이 커져서 유금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토가 강하면. 그러면 유금이 갖고 있는 날카로움이 드러나질 않죠. 날카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유금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이게 라운드가 젖었다는 거죠. 라운드가. 그래서 유금 입장에서 날카로움이 진토를 받아들여 무디게 한다. 유금이 중심이면 진토를 받아들여 날카로움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 유연해졌다. 유금이 갖는 기본 성향은 이것 아니면 저것, 안팎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진토가 개입하면 일정 부분 부드러워진다. 이것저것이 분명하고 딱딱하고 냉정하면은 힘들죠. 본인도 힘들고 타자들도 힘듭니다. 관계에 있어서. 진유가 육합으로 만나면 진토는 유금이 갖고 있는 샤프하고 깔끔한 모양에 반하고 유금은 진토를 보고 수도분한 것, 임의로운 것에 반합니다. 서로가 결핍에 대한 해소로 만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진유합의 긍정적 에너지의 중심은 유금이 강해야 됩니다. 유금이 강하면
진토를 설계하죠. 토생금으로. 그러면 진토도 변화하면서 자기 규칙을 잘 갖게 되죠. 대체적으로 진유합은 어느 것이 강한지 구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일반화됩니다. 진토 입장에서 유금을 보면 토생금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죠. 유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규칙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병진일주가 유금을 만났다 이겁니다. 혹은 유금운이 오면은 병진은 무한한 변화를 해서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적용이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게 병진일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목재를 갖고 병진일주가 목재를 갖고 의자를 만들려고 시작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목재를 갖고 의자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주변 조건 개입에 따라서 수시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답니다.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진토는 잘 섞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를 만들려는 생각이 끝까지 일관되게 진행돼서 의자를 만들려면 규칙 혹은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그것이 유금이다 이겁니다. 자기 애초에 마음먹었던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유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일정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질서를 이렇게 제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진유합이 오면 자기 생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외적인 규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금이 없는 진토는 목재라는 소재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밥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병진일주는 대체로 낯설은 환경이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금방 친숙해집니다. 그런데 병술은 뭡니까? 병화는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누구하고나 잘 섞일 수 있는 거지만 술토가 좋아하기 때문에 병술은 자기 영역을 고수하죠. 병화라 아는 척하지만 모든 것이 좀 낯섭니다. 다른 거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약하죠. 그래서 자기 영역을 고수하면서 섞여야 하니까 어렵죠. 병술은. 병진일주가 조절이 안 돼 있으면 무한하게 번집니다. 주변에 간섭하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병진일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고 개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병술일주는 다 보여줘야 하는데 아닌 척하죠. 자기 고유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갑진일주는 젊을 때는 날씬하고 몸매가 좋은데 40쯤 되면은 풍채가 좋아집니다. 안정되게 퍼지죠. 진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토는 아주 편한 땅이에요. 가지가 무성하게 퍼진다. 생목이라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죠. 갑진은 생목이면서 사목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로 연결이 되면 표시가 되는 사목인데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용문사의 천년된 은행나무는 은행을 해마다 몇 마를 수집해서 팔므로 생산성을 가지지만 상징성이 더 크죠. 그러나 갑진 말고 갑술은 순수하게 상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더 되어 있죠. 만약에 감나무집 식당 하면은 감나무가 가보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나무집 식당이냐? 옛날에 있다가 잘렸어요. 그런데도 감나무집이 됩니다. 이게 상징성만 남아있는 거죠. 생산성은 사라지고 갑진의 진토는 간목에 의해서 조절되어 있습니다. 목의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규칙화하죠. 진토의 성향으로 간목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유금이 개입하면은
갑진에 유금이 개입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토가 유금의 규칙을 받아들이죠. 그 영향이 간목에까지 간접적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목이 긴장한다. 간목이 일정 부분 틀을 유지하는 것, 모양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주죠. 유금이 개입한다면 간목의 결실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갑진일주가 유금을 만나면 생산성이 달라집니다. 무성했던 것인데 갑진일주 자체가 유금을 받아들여서 목적이 분명해진다 이거죠. 어떠한 생산성으로 쓰여질 건지 결정된다 이거죠. 빈둥빈둥 놀다가 유금을 만나서 내가 할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찾아낸다 이겁니다. 유금이 직접 간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고 진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갑진의 진은 재이고 유는 관인데 재를 다루는데 일정한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토가 유금이 없을 때 편안하게 살다가 유금이 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사람이 달라지죠. 유금 기준으로 보면 날카로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한정돼 있다. 을류이면 일정한 특화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을류이면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역을 만들어서 남들이 함부로 개입 못하는 자기의 고유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타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날카로우니까. 을류일지들이 대부분 깔끔을 떱니다. 섞이는 거 싫어하고 또 예민하고 자기 영역을 분명히 합니다. 을목이 유금에 의해서 한정되고 모양을 갖춘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진토를 만나면 유금이 유연해지고 느슨해집니다. 을목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편해지죠. 그렇다고 유라고 하는 본질적 성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날카로운 규칙에서의 느슨함이지 그 부분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을류일주가 예술을 한다면 자기 독특한 예술이 있습니다. 진토가 거기에 개입을 하면 대중성을 띠게 되죠. 일정 부분 타협하고 타자를 끌어들여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전풀이를 한번 해보면 기유, 무진, 갑인, 을축이라는 사조가 있습니다. 여자 사조인데 우는 구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갑술 이렇게 우는 화에서 금으로 흘러가죠. 청관은 금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떻게 해요? 한난조서로 볼 때는 여기가 난이고 여기가 조화죠. 요거는 사회적인 나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난습하고 개인적으로는 조화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난습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응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일지의 녹을 득하고 있지만서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고유성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난습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오행적으로 볼 때는 토가 강하고 금이 약하죠. 그래서 이 토가 왕하면은 대개 이제 이게 병이 될 수가 있죠. 토가 왕하면은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토가 왕. 그럼 토를 뭐냐면 해결을 내면 극설로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목으로 해결하거나 금으로 해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오거나 금이 와야지 이렇게 뭐냐면은 일이 풀리는 그런 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으로 이렇게 소토를 하죠. 목으로.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토를 조절하려고 하고 금으로 토를 설계하면은 금은 뭡니까? 여기선 관이 되죠. 관이. 그러니까 관이라는 건 뭡니까? 에, 조직 직장 기준이라든가 그렇다면 육친적으로 볼 때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 입장에서 토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 사주는 뭐예요? 금이 주도하지 않고 토가 주도하죠. 토가 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토를 금이 있을 뿐이지 토를 설할 수 있는 금이 되질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이 토를 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조직 직장운은 약하다. 또 육친적으로 볼 때는 이게 남편을 의미하니까 남편운이 약하다. 남편이 좀 무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는 토다매금, 물상으로 보면 매금이죠, 매금.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어떻게 돼요? 금한테 의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이 이렇게 왕하게 온다면 몰라도 이 사주상으로는 금한테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이렇게 노골득하고 목이 왕하죠. 그러면 목에 의지해야죠. 그럼 목국토를 해서 소토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자기 힘으로 남편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병을 해결해야 되니까 뭐예요? 이거를 여자가 가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자가 나서서 어려운 문제를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 남편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사, 경호, 신미의 화토 세력이 왕하게 돼 있잖아요. 토가 왕해서 문제인데 또 토를 도와주는 화토 세력이 오게 되니까 뭐 남편은 더욱더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고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복이 약하고 남편이 무능해지는데 이렇게 이제 임신 계유로 오게 되면은 뭐예요? 금이 왕해지죠. 또 총관으로는 목이 왕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토를 얼마든지 이렇게 설을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성운이 천간에 오니까는 수생목해서 뭔가를 배워서 인성이 오니까 배워서 써먹는 이제 운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임신운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 잘 풀려나가니까 돈이 벌어진다.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역학을 배워서 잘 써먹습니다. 월 800을 버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개유운까지 아주 잘 나가겠죠. 이 사주는 진유합의 작용이 좋은데 원래는 너무 토가 왕해서 유금이 진토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그 병을 해결하는 임신 기운이 왔을 때 뭐냐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재물이 운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팔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